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 간 교전이 더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이미 러시아가 제시했던 레드라인을 넘어선 우크라이나가 아예 모스크바를 집중 공격할 의도를 보이면서 전쟁 양상은 또 다른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핵무기 사용을 겁박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1일 우크라이나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내의 발전소와 정유공장을 타격했다 그러면서 반면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일부 전진을 했고 또한 하르키우에 미사일을 퍼붓는 공격을 감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바닌 모스크바 시장이 현지 시간으로 1일 텔레그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에 위치한 정유공장이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바닌 시장은 드론 여러 대가 모스크바 정유공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격추된 드론이 추락하면서 공장의 별도 기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소방당국을 인용해서 진화 작업이 극도로 까다로워서 추가 구조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보기관과 가까운 텔레그램 채널 바자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인근 도시 트베리에 있는 코나코포 발전소 근처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와 트베리의 전력 정유시설을 겨냥해 밤사이 드론 공습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상공 2대, 모스크바 주변 지역 상공 9대를 포함해서 드론 158대를 격추했다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 쿠르스크에서 46대, 브리안스크에서 34대, 보로네스에서 28대, 벨고로드에서 14대의 드론을 파괴했으며 이외 여러 지역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덧붙였지만 우크라이나 이번 공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지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 중 하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핵심 인프라 공격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자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크렘린의 반복적인 공격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라프는 1일 우크라이나군의 포병대대가 러시아 벨고로드시의 고속도로에 상당한 양의 포격을 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격과 관련해 포착된 영상을 보면 폭발음이 들리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한 대가 불길이 휩싸이면서 도로 곳곳에 잔해가 흩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고 부상자 중 7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37명이 시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8월 6일에 이웃 지역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국경을 넘는 공격을 시작한 이래로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기습 이후에 더욱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일에도 서로 거센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현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제2도시 하르키우의 한 쇼핑몰과 스포츠 경기장, 우체국, 상점 등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유도폭탄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공격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서 최소 47명이 다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하르키우에서는 최소 10차례의 폭발이 발생했고 부상자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방공망으로 키우와 인근을 향해서 발사된 러시아 미사일 35발 중 22발을 격추했으며 드론 23개 중 20기를 파괴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 지역의 마을 2곳을 추가로 점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곳은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병참 허브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 포크로스크에서 남동쪽으로 21km 떨어진 푸디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방어지 깊숙한 곳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 통신은 1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적군이 공격해오는 주요 방면의 전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적은 무기와 병력 규모에서 우위에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적군은 우리 군인들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본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눈여겨볼 것은 푸틴의 핵 억지력에 대한 인내심입니다. 월스트저널은 2일 최근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인 러시아의 본토 쿠르스크주를 공격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며 핵 억지력에 대한 기존 생각을 재검토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핵 확대 이론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대체로 외부 공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 나라를 공격할 경우에 괴멸적 결과로 이어질 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왔고 또 역으로 핵무기 보유 자체가 국가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도 없고 군사력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예상 밖의 전개이자 러시아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대해서 월스트저널은 핵 보유 선언국이 다른 국가의 침공과 영토 점령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러시아의 쿠르스크주를 급습해서 3주 넘게 1,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점령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방 지도자들과 군사 전문가, 핵 이론가들은 현 상황이 러시아의 긴장 확대 가능성 등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스트저널은 이론상의 위험이 실제 상황의 시험에 직면하면서 핵무기가 억제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공개한 핵 정책은 자국의 주권이나 영토 보존이 위협받을 때만 핵무기에 기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주 문제가 과연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이 러시아가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러시아 군비통제협상가 니콜라이 소코프는 월스트저널에 아무도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모른다. 그들은 정확히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코프는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그의 정권에 대한 위협을 러시아에 대한 주권적 위협으로 여기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성과나 러시아의 손실이 핵 확대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크렘린궁의 주요 인사들이 언급해왔던 러시아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게 된다거나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탈취한다면 이를 레드라인 침범으로 보고 이에 핵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것에 비춰본다면 사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격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를 점령했음에도 러시아는 핵과 관련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저널은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주 공격을 통해서 대단히 심각한 결과 없이 또 하나의 금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목표 일부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더 치명적이고 정확한 미국 무기를 쓰는 것을 허용하도록 미국 백악관을 설득하는 데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제공하거나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듯 러시아는 또다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도발 확대에 대응해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 그러면서 작업은 진전된 단계에 있으며 개정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이어서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 적들의 도발 확대 과정과 연결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시한 러시아의 핵 교리에는 러시아가 적의 핵 공격을 받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대로 본다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주 점령은 핵무기 사용 교리 측면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또다시 교리를 수정해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겁박을 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우방국들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허용한다든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을 미국 등이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러시아는 전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핵무기 사용을 거듭 언급하면서 위협을 해왔던 터라 푸틴이 과연 진짜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위한 미사일 사용 허락 문제가 푸틴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